안녕하세요. 오늘은 외항선 해기사가 부동산을 살 때 연끌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끌이라는 거는 저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보통은 제1금융권, 그리고 저축, 그 다음에 사채, 이 사채까지는 안 쓸 거예요, 사채까지는. 보통은 제1금융권에서 최대한 끌어당기고 마지막에 부족한 돈을 뭐 상호저축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에서 빌릴 거예요. 근데 왜 외항선 해기사들이 연끌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저희가 대출을 할때 LTV라는 게 있어요. 이 LTV는 Loan to Value Ratio예요. 영어로 쓰니까 좀 잘 모르잖아요. 저희 맨날 그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담보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 담보에 대한 이 아파트가 만약에 6억이다. 근데 이 LTV가 만약에 70%다. 그러면 LTV는 4억 2천이에요. 이 담보물에 대한 가치의 그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면 저희 뭐 KB 시세 뭐 공시가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땅이라든지 진짜 뭐 지방에 이상한 뭐 단독 건물이라 하면 LTV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그 가격보다 낮게 LTV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해기사들은 아파트를 살 거니까 아파트는 뭐 KB 시세 이런 거 따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DSR. 저희는 이 DSR이 중요해요. 이 DSR은 Debt Service Ratio예요. 자, 이게 뭔데? 네가 빚진 거 모두 다 합쳐가지고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 이거가 왜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만큼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뭐 아셔도 되고 뭐 모르셔도 됩니다. DTI. 자, DTI는 Debt to Income이에요. 그러면 DTI랑 DSR이랑 뭔 차인데? DTI는 내가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려 하잖아요. 이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한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정부든 어디든 다 이 DSR로 계산하거든요. 뭐 DSR 40%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이제부터 저희 이제 회기사들이 왜 연끌을 일반 직장인들보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살 거예요. 근데 이 6억짜리 아파트는 내가 6억에 사지만 또 KB 시세도 6억이에요. 근데 LTV, 이 LTV가 은행에서 80%까지 해준대요. 그러면 제가 빚을 4억 8천까지 빌릴 수 있어요. 자, 오케이. 4억 8천까지 빌릴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20년으로 할게요. 20년 하면 1년에 원리금만 2,4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자, 근데 저희 이제 이자도 있죠. 이자 6% 따지면 저희가 1년에 2,500, 2,500, 얼마일까요? 2,500만 원 대충 되겠죠.
그러면 대충 저희가 달에 한 210만 원 정도는 갚아야 돼요. 자, 달에 저희 회계사들 진짜 1개사 정도 되면 210만 원 갚을 수 있어요. 이게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게 문제지만 이 정도면 오케이 갚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DSR을 볼 거예요. DSR. 이 DSR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저는 이제 이 아파트만 빚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매달 212만 원만 갚을 수 있는 그게 되면 돼요. 근데 이 DSR 규제가 40%래요. 내 연봉의 40%래요. 그러면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기간장으로 할게요. 그냥 기간장 조금 계산하기 쉽게 1년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9,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600만 원에 곱하기 0.4하면 3,840만 원까지는 내가 빚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한 2,5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DSR 40%도 만족하고 내가 212만 원, 매월 212만 원에 대한 원리금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네. 근데 회계사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원천 징수 때면 회계사들은 비과세 3,600만 원을 받잖아요. 매달 승선할 때 매달 300만 원씩. 여기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승선한 달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3,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저희가 세후 9,60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규직이다. 그러면 3,600만 원 비과세 공제가 되면 실제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6천만 원짜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에 다니는 6천만 원짜리 연봉을 가진 사람이랑 똑같이 DSR을 규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6천만 원에 대한 40%는 뭔데? 그러면 2,400만 원이에요. 자, 아까 얼마나 했죠? 저희가 4억 8천에 대한 그게 DSR이 2,544만 원이에요. 내가 갚을 능력은 되는데 이 비과세 때문에 저희는 맥스 대출을 못 땡기는 거예요. 2,400만 원. 그러면 내가 정말 집을 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금융권에서는 이만큼 땡기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축협, 농협, 저희 그 지방에 내려가면 단위농협 이런 데 가면 조합장 그 권한으로 대출을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는 데 가면 그렇게 해서 대출을 땡기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1금융권보다 뭐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뭐 그런 데가 이자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적당히 진짜 연끌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진짜 연끌하다가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9,600만 원 벌지만 내가 평생 20년간 승선 안 할 거잖아요. 만약 승선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월 200만 원 이게 정말 커요. 저희도 지금 대출이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무리하면 정말 아꼈어요. 진짜 뭐 양말 꿈에 신고 뭐 외식 안 하고 막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진짜 멘탈이 터지고 현타가 와서 차라리 기브업을 할 거예요. 그럼 기브업을 하면 인생에 더 안 좋으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항선 회계사가 연끌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올해까지는 비과세 300만 원이에요. 매월. 하지만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비과세 500만 원으로 돼요. 그 말즉슨은 이제 더 대출을 받기가 DSR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히 주니어들은 이제 DSR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연봉이 그러니까 뭐 매달 세전 550만 원 받는데 500만 원이 비과세니까요. 세금이 없는 대신에 연끌하기가 조금 힘들고 일기사 기관장님들도 만약 예를 들면 9,600만 원이다. 9,600만 원인데 벌써 1년에 6천만 원이 날라가요. 그러면 3,600만 원에 대한 이제 회사원이랑 같은 세금을 낼 거거든요. 그럼 3,600만 원에 대한 이제 DSR을 규제받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저희 LTV, DSR, DT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